이 병원에 뭐가 있다이야? 30년 만에 마주친 동창이 청소 걸레를 든 제 손을 비웃었습니다. 2억 3천만 원. 그의 아내를 살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이런 병원은 처음이야. 청소부가 환자 가족 흉내를 해? 나는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30년 전 이 남자가 제게 했던 그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알게 될 것입니다. 청소 걸레를 든 이 손이 그의 아내 생명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1막 강남역 근처 이태리 레스토랑 프리마베라의 2층 룸. 오후 6시 30분.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지만 방 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어색했습니다. 경기고등학교 8회 3반 동창회. 30년 만에 모인 12명의 중년 남녀들. 그들 사이에 앉은 강지혜는 조용히 물잔을 들었습니다. 검은색 터틀넥과 베이지색 팬츠.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하지만 화려하지 않은 차림새. 지혜는 동창들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강지혜, 넌 뭐하고 지내? 테이블 건너편에서 박민수가 물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롤렉스가 번쩍였습니다. 명품 시계였지만 자세히 보면 가죽 밴드가 낡아 있었습니다. 지혜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일해요. 오, 의사야? 간호사? 민수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병원 일 돕는 거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우월감과 경멸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아, 그래. 뭐 각자 사정이 있으니까. 그는 일부러 크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중소기업 사장이야. 직원만 50명. 작년 매출이 100억 넘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지혜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민수는 계속해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외제차, 강남 아파트, 골프 회원권. 하나하나가 허세였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강지혜, 너 고등학교 때 공부 꽤 했잖아. 의대 갈 거라고 했던 것 같은데. 민수의 말에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지혜, 내가 전교 2등이었잖아. 1등은 누구였더라? 박민수, 내가 1등 아니었어? 민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니, 나는 3등이었지. 1등은 김태영이었어. 걔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네. 지혜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태영? 지금 그녀의 병원 이사로 일하는 그 사람. 하지만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잠시 통화를 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뭐? 병원? 어느 병원?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담 메디컬 센터? 알았어. 지금 간다. 민수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 나 먼저 가봐야겠어. 와이프가 갑자기 쓰러졌대. 동창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디 아파? 청담 메디컬 센터? 거기 엄청 비싼 병원 아니야? 민수는 대답도 않고 황급히 나갔습니다. 지혜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먼저 가볼게요. 강지혜, 너 집 방향 어디야? 청담 쪽이에요. 그럼 박민수랑 같은 방향이네? 같이 가지 그래?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갈게요. 그녀는 동창들에게 인사를 하고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지혜는 택시를 잡지 않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청담동까지는 차로 15분, 걸어서는 4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병원에서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을 테니까. 오후 8시, 청담 메디컬 센터 응급실. 박민수는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이수진 환자 어디 있어요? 응급실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3번 응급실에 계세요. 보호자시죠? 네, 남편입니다. 민수가 응급실 커튼을 열었을 때 그의 아내 이수진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끝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보, 민수가 다가가려 하자 담당 의사가 막았습니다. 보호자시죠? 잠시 상담실로 가시죠.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와이프 무슨 병이에요? 상담실에서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은 희귀자가 면역질환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정밀 검사가 필요하고요. 치료 되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병은 치료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입니다. 민수는 침을 삼켰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검사비와 입원비, 약값 포함해서 대략 2억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2억 3천만 원. 민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통장에는 지금 300만 원도 없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빚만 7천만 원이었습니다. 저희 보험은 안 되나요? 보험되는 항목도 있지만 희귀질환 치료제의 대부분이 비급여입니다. 민수는 턱을 괜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빠르면 내일 아침까지 치료 방침을 결정해 주셔야 해요. 내일 아침까지요? 네. 지금은 응급처치만 한 상태입니다.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하려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벤치에 주저앉은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2억 3천만 원. 도저히 구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실례합니다. 누군가 민수 앞에 섰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걸레통과 청소도구를 든 채였습니다. 뭐야? 민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도 청소 좀 해야 해서요. 잠시만 비켜주시겠어요? 지금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청소가 뭐가 중요해? 민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청소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복도 한쪽으로 물러났습니다. 민수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도 막혔고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네이비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김태영 이사였습니다. 그는 간호사들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민수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복도 한쪽의 청소부에게 다가갔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청소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지혜였습니다. 응, 괜찮아. 태영아, 저 사람이 예전에 말씀하신 그 박민수인가요? 맞아. 원장님을 저렇게 대하다니. 제가 좀...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직접 처리할게. 김태영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자 차트는 제 책상에 올려뒀습니다. 고마워. 지혜는 다시 걸레를 들고 복도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힐끗 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청소부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구는 저 남자. 민수는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막 다음 날 아침 9시 민수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얼굴로 병원 원무과를 찾았습니다. 환자 이수진 보호자인데요. 치료비 관련해서 상담 좀 하고 싶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0분 후 김태영 이사가 상담실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담 메디컬센터 경영이사 김태영입니다. 민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저 치료비를 한꺼번에 낼 수가 없어서요. 분할 납부 같은 거 안 되나요? 김태영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희귀질환의 경우 선 치료비 납부가 원칙입니다. 치료제 대부분이 수의품이라서요. 그럼 일단 일부만 내고 시작할 수는 없나요? 최소 3천만 원은 입금하셔야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3천만 원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가 지금 사정이 좀 어렵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 안 될까요? 김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너무 위중합니다. 이송 자체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하라는 겁니까? 민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태영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치료를 진행하실 건지 아니면 뭔데요? 보존 치료만 하실 건지요? 보존 치료. 사실상 포기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수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상담실을 나온 민수는 복도를 배회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2억 3천만 원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또다시 그 청소부가 나타났습니다. 강지혜였습니다. 지혜는 창문을 닦으며 민수를 힐끗 보았습니다. 민수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지혜가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네. 당신 여기서 오래 일했어요? 네, 꽤 됐어요. 민수는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병원 원장이 누구예요? 왜요?
내가 좀 급한 사정이 있어서 원장한테 직접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지혜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말했습니다. 원장님은 바쁘신 분이라 당신이 소개 좀 해줄 수 없어요? 청소부면 원장 얼굴은 알잖아요. 민수의 말투에는 오만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소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뭐야, 청소부 주제에 건방지네. 민수가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지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30년 전 고등학교 복도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민수는 지혜를 무시했습니다. 가난뱅이 공부벌레. 그때의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후 2시, 민수는 다시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제안을 들고 왔습니다. 저희 와이프 보험이 있거든요. 그걸로 일단 치료 시작하고 나중에 제가 보험금 받아서 정산하면 안 될까요? 김태영이 물었습니다. 보험 가입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6개월? 김태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보험 가입 6개월이면 면책 기간입니다. 게다가 희귀질환은 기왕증 판정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 병이 보험 가입 전부터 있었다면 보험금이 안 나옵니다.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병원이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라고요. 저희도 환자분을 살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 빌어먹을 규정. 민수가 소리를 지르며 상담실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민수는 신경질적으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 앞에 멈춰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의 수진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힘드시죠? 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민수가 돌아봤습니다. 또 그 청소부였습니다. 당신은 왜 자꾸 나한테 말을 거는 거야? 그냥 힘들어 보이셔서요. 상관하지 마. 당신이랑은 사는 세계가 달라. 민수의 말에 지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가요? 당연하지. 당신은 청소부고 나는 사장이야. 물론 지금은 좀 어렵지만.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사장님이시군요. 그래. 나는 직원 50명 거느린 사장이라고. 거짓말이었지만 민수는 허세를 부렸습니다. 지혜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근데 이 빌어먹을 병원이 돈만 밝혀서 큰일이야. 원장 만나서 한마디 해야겠어. 원장님께 뭐라고 하실 건데요? 당연히 치료비 깎으라고 해야지. 2억 3천이 말이 돼? 이건 사기야, 사기. 지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사기요? 그래, 사람 급한 거 이용해서 바가지 씌우는 거지, 뭐. 그럼 다른 병원 가시는 건 어때요? 지금 와이프가 옮기지도 못한다잖아. 민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혜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환자분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제가 보기엔 사장님은 치료비가 부담스러워서 환자분을 포기하려는 것 같은데요.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청소부 주제에 감히 나한테 훈계를 해? 사실을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당신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민수가 지혜에게 다가섰습니다. 지혜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무시가 아니라 걱정입니다. 걱정? 청소부가 무슨 걱정이야? 저도 사람입니다. 환자분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민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알아?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지혜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 당신 같은 사람은 하루 벌어 하루 살잖아. 2억 3천이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도 못할걸. 지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큰 돈이죠. 그럼 닥쳐. 나한테 말 걸지도 마. 민수가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민수 씨. 지혜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수가 멈춰섰습니다. 당신 누구야?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지혜는 걸레통을 내려놓았습니다. 경기고 8회 3반. 기억나세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어제 프리마베라에서 봤잖아요. 동창회에서. 민수는 지혜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너, 강지혜? 네. 민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곧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강지혜.
너 의대 간다더니 결국 청소부 됐구나. 그렇게 보이나요?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이잖아. 지금 청소하고 있잖아.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청소하고 있죠. 인생 참 아이러니하다. 공부 그렇게 잘하더니 결국 이 꼴이야. 민수는 우쭐해졌습니다. 나는 그래도 사장이잖아. 너보다는 낫지. 지혜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내가 여기서 일하면 좋겠네. 원장한테 좀 말해줘봐. 치료비 좀 깎아달라고. 제가 왜요? 너 여기서 일하잖아. 원장이랑 얼굴은 아는 거 아니야? 글쎄요. 야, 동참 좀 도와줘. 내가 원장한테 말 한마디만 해주면 되잖아. 민수의 목소리에는 애걸하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청소부인 지혜를 깔보는 시선은 여전했습니다. 지혜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뭔데? 환자분은 박민수 씨에게 어떤 사람인가요? 그야 내 와이프지. 사랑하세요? 민수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야 당연하지. 그럼 2억 3천 구하실 수 있지 않나요?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그 돈이 없다니까. 없으신 게 아니라 안 쓰시려는 거 아닌가요?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당신 같은 청소부가 무슨 권리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해? 민수가 소리를 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김태영 이사가 걸어왔습니다. 박민수 씨,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여기는 병원입니다. 민수는 김태영을 노려봤습니다. 당신 누구야? 경영이사 김태영입니다. 어제 상담실에서 뵀죠. 아, 그 차가운 사람. 당신 때문에 우리 와이프 죽게 생겼어. 김태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희는 규정대로 안내해드린 것뿐입니다. 규정. 사람 목숨보다 규정이 중요해. 규정이 없으면 병원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민수는 비웃었습니다. 결국 돈이잖아. 돈. 김태영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치료비가 부담되신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 무슨 방법? 대출이나 지인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다 해봤어. 아무도 안 빌려준다고. 민수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지혜를 가리켰습니다. 저 청소부, 저 여자가 원장한테 말 좀 해줄 수 있대. 김태영은 지혜를 봤습니다. 지혜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태영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청소 직원이 원장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동창이거든. 고등학교 동창. 김태영은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청소 직원이 병원 경영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냥 부탁 좀 해달라고, 원장 만나게 해달라고. 원장님은 바쁘십니다. 뭐가 바빠? 환자 죽어가는데. 민수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병원 보안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민수는 보안요원을 밀쳤습니다. 비켜. 나 원장 만날 거야. 김태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민수 씨, 이러시면 강제 퇴원 조치하겠습니다. 뭐? 환자분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이송 가능합니다. 다른 병원으로 가시죠. 민수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강제 퇴원. 그 말은 곧 아내를 포기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민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산막. 그날 저녁 7시. 민수는 중환자실 앞 벤치에 축 늘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울부짖고 소리 지른 탓에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그의 핸드폰에는 부재중 전화가 20통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채권자들이었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잠깐 면회 가능합니다. 민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내 수지는 산소 마스크를 벗은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수진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수진아. 민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나 많이 아파? 아니, 괜찮아. 걱정하지 마. 수진은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짓말. 당신 얼굴에 다 써 있어.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알아. 우리 형편이 어려운 거. 수진아. 괜찮아. 나 이 병원 말고 다른 데로 옮겨도 돼. 안 돼. 너 지금 움직이면 위험하대.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2억 3천은 너무 큰 돈이잖아.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내가 무능해서. 아니야. 당신 잘못 없어. 수진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나 죽어도 괜찮아. 당신만 빚에서 벗어나면 돼. 무슨 소리야? 진심이야. 나 때문에 당신까지 망가지는 거 보고 싶지 않아. 민수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절대 안 돼.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내의 말이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2억 3천만 원. 그 돈이면 자신의 빚도 갚고 새 출발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죽으면 보험금이 나올 것입니다. 비록 많지는 않겠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수진아, 내가 방법을 찾을게. 꼭? 어떻게? 그게 일단 원장을 만나봐야겠어. 수진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무리하지 마.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 거야. 포기는 무슨. 내가 꼭 살려낼게. 민수는 수진의 손을 놓고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여전히 그 청소부 강지혜가 있었습니다. 지혜는 창문을 닦으면서 민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다가갔습니다. 강지혜. 네. 제발 부탁이야. 원장 만나게 해줘. 왜요? 치료비 좀 깎아달라고 사정할 거야. 제발. 지혜는 잠시 고민하는 척했습니다. 박민수 씨. 응? 제가 원장님께 말씀드린다고 해서 치료비가 깎일까요? 그야. 알아봐야지. 혹시 원장님이 거절하시면?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정말? 네. 하지만 약속은 못 드려요. 민수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다, 강지혜. 역시 동창은 동창이야. 지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원장실로 오세요. 원장실? 어디야? 5층 끝방이에요. 알았어, 꼭 갈게. 민수는 신이 나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지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입가에 미소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김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영아, 나야. 네, 원장님. 내일 오전 10시에 박민수를 원장실로 안내해줘.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정말 그 사람을 직접 만나시려고요? 응. 너무 무례한 사람이던데요. 괜찮아. 내가 처리할게. 원장님께서 직접 나서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아니야, 태영아.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김태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청담동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30년 전 고등학교 옥상에서도 이런 야경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박민수는 지혜를 옥상으로 불러냈습니다. 강지혜, 너 나 좋아하지? 18살의 지혜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아니야. 거짓말. 내 눈빛 보면 알아. 민수는 비웃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나는 너 같은 애 안 좋아해. 왜? 너무 가난하잖아. 교복도 낡았고 구두도 해졌고. 나는 부자랑 결혼할 거야. 지혜는 그날 울면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고. 의대에 들어가고 미국 유학을 가고 결국 병원까지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랑도 결혼도 포기했습니다. 지금의 지혜에게는 병원과 환자들만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다시 만난 박민수는 여전히 그때 그 모습이었습니다. 오만하고 무례하고 돈만 밝히는 사람. 지혜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박민수는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낡았지만 그래도 겉보기에는 번듯해 보였습니다. 5층 원장실이라고 했지? 민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5층 복도는 다른 층과 달리 조용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대리석 바닥, 그림이 걸린 벽, 가죽 소파가 놓인 대기실. 민수는 긴장한 얼굴로 복도 끝 원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원장실 강지혜. 민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강지혜? 이름이 똑같네. 동명이인인가? 그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 큰 책상, 그리고 그 뒤에 앉아 있는 여자. 민수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강지혜였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의 청소부 유니폼이 아니었습니다. 네이비 정장에 하얀 블라우스,
단정하게 올린 머리, 그리고 책상 위에 명패, 청담 메디컬 센터 원장 강지혜. 민수는 입을 벌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혜는 책상에서 일어나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박민수 씨, 앉으세요. 너가 원장? 네. 그럼 어제까지 청소한 건? 제가 가끔 현장을 보러 다녀요. 청소부 복장으로요. 민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지혜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놀라셨죠? 너 의대 갔어? 네. 서울의대 나오고 미국 존스홉킨스에서 연수했어요. 그리고 10년 전에 이 병원을 설립했습니다. 민수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미친,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지혜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제게 청소부 주제라고 하셨죠. 건방지다고도 하셨고요. 그건 내가 몰라서. 몰랐다고 해서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혜야, 아니 원장님.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할게. 사과는 필요 없어요. 그럼 우리 와이프 치료 좀 해줘. 제발.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료비는 2억 3천만 원입니다. 원칙이에요. 원칙? 우리 동창 아니야? 동창이라는 게 특별 대우의 이유가 되나요?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지혜야, 나 정말 돈이 없어. 빚만 7천만 원이야.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굴지 마. 우리 30년 전에 같은 반이었잖아. 지혜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30년 전 박민수 씨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혜는 계속 말했습니다. 가난뱅이 공부벌레, 너 같은 애랑은 사귈 수 없어. 너무 초라해.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내가 어렸을 때 한 말이고, 어렸을 때라고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 때문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우리 와이프만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지혜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30년 전에 그 아픔이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 바닥에 무릎 꿇은 남자가 측은하기도 했습니다. 지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민수 씨, 응, 말해봐. 환자분은 제가 살리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정말?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 뭔데? 지혜는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첫째, 치료비 2억 3천만 원은 그대로입니다. 분할 납부 허용합니다. 10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갚으세요. 민수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10년이면 2억 4천만 원. 이자까지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그건 가능해. 둘째, 박민수 씨는 이 병원에 올 때마다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하셔야 합니다. 그것도 당연하지. 셋째, 환자분께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무슨 사과? 환자분을 포기하려 했던 것에 대해서요.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다 알고 있습니다. 어제 박민수 씨가 보험금 타려고 했던 것도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나 정말 최악이야. 지혜는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박민수 씨,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30년 전 저를 무시하던 박민수 씨. 오늘 제 앞에 무릎 꿇은 박민수 씨. 둘 다 진짜예요.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정말 바보같이 살았어. 알면 됐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사세요. 환자분을 위해서라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지혜야. 원장님. 치료는 오늘 오후부터 시작합니다. 김태영 이사가 안내해 드릴 거예요.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원장실을 나가려는 순간 지혜가 말했습니다. 박민수 씨, 응?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청소부든 경비원이든 모두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민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혜는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사막. 오후 3시. 강지혜는 옥상 정원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서울 하늘은 맑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원장님. 뒤에서 김태영이 다가왔습니다. 태영아. 박민수, 방금 환자 면회 갔습니다. 울면서 사과하더군요. 그래. 네.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 사람도 반성하는구나 싶어서요. 지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 원장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저 같았으면 쫓아냈을 텐데. 아니야, 나도 많이 망설였어. 지혜는 난간의 기대 서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태영아, 나 30년 동안 복수만 생각하고 살았어. 네. 박민수 그 사람 때문에. 가난하다고 무시당했던 그 기억 때문에. 김태영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의대 가고, 미국 유학 가고, 병원 세운 것도 다 그래서야. 언젠가 다시 만나면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여주려고. 원장님. 근데 막상 오늘 보니까 그 사람 너무 초라하더라. 허세만 가득하고 돈도 없고 아내는 죽어가고. 지혜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복수하려고 했는데 복수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어. 김태영은 지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도 원장님은 멋진 선택을 하셨어요. 환자를 살리기로 한 것. 고마워. 그리고 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뭔데? 원장님은 박민수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에요. 원장님이 원래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지혜는 김태영을 바라봤습니다. 태영아. 진짜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원장님은 특별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마음도 따뜻하고.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중환자실에서는 이수진의 첫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유리창 밖에서 아내를 지켜봤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의사들이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수진은 약물 주사를 맞으며 남편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너를 포기하려 했던 거. 물론 수진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나 정말 나쁜 놈이야.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이 더 중요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제부터 달라질게. 진짜 좋은 남편 될게.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첫 치료 잘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앞으로 6개월 동안 집중 치료 들어갑니다. 힘드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의사는 민수의 어깨를 두드리고 떠났습니다. 민수는 다시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수지는 이제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동창회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어제 모임 이후 몇 개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어제 재밌었다. 다음에 또 보자. 박민수 와이프 괜찮아? 민수는 손가락을 움직여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친구들아, 나 박민수야. 어제 급하게 나가서 미안했어. 와이프가 많이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 그런데 말이야, 너희 강지혜 알지? 우리 반에서 공부 잘하던 애. 그 친구가 지금 청담 메디컬 센터 원장이야. 의대 나와서 미국 유학까지 갔대. 진짜 대단하더라. 나는 그 친구를 청소부인 줄 알고 무시했었어. 정말 부끄럽다. 앞으로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겠어. 메시지를 보낸 후 민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강지혜가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의사 가운이었습니다. 원장님. 민수가 황급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수 씨. 환자분 상태 확인하러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혜는 중환자실로 들어가 수진의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첫 치료 반응이 좋습니다. 계속 이 상태면 완치 가능해요. 정말요? 네, 포기하지 마세요. 민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원장님,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답은 필요 없어요. 대신, 네, 환자분을 잘 돌봐주세요. 그게 최고의 보답이에요.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다니. 그날 밤 지혜는 원장실에서 혼자 일을 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진의 차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혜는 차트를 넘기며 치료 계획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희귀질환이었지만 초기에 발견했기에 완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잘 될 거야. 지혜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최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청소팀장이었습니다. 원장님, 아직 안 들어가셨네요? 응, 최 팀장, 일 좀 마무리하고 갈게.
최 여사는 걸레통을 내려놓고 지혜 옆에 앉았습니다. 원장님, 제가 들었어요. 그 무례한 환자 보호자한테 치료 허락해 주셨다면서요? 응. 왜요? 그 사람 원장님한테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데. 지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 팀장, 의사는 환자를 차별하면 안 돼요. 그래도 기분 나쁘셨을 텐데. 물론 기분 나빴지. 하지만 환자는 죄가 없잖아요. 최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원장님이세요. 저 같았으면 쫓아냈을 텐데. 하하, 최 팀장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웃었습니다. 최 여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너무 늦지 말고 들어가세요. 건강이 최고예요. 네, 고마워요. 최 여사가 나간 후 지혜는 다시 차트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지혜는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했지만 꿈이 있던 시절. 박민수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를 발판 삼아 여기까지 왔던 시절. 나는 행복한 걸까? 지혜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병원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가족도 없고 연인도 없고 친구도 몇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나는 환자들을 살리니까. 지혜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오막. 6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청담 메디컬 센터 정원에는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이수진은 휠체어에 앉아 남편 민수와 함께 벚꽃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꽃 예쁘다. 수진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6개월간의 치료 끝에 그녀는 거의 완치되었습니다. 그러게, 우리 내년에는 같이 걸어서 보자. 응. 민수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허세를 버리고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작은 택배 회사에 취직해서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200만 원씩 지혜에게 치료비를 갚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여보, 저기 원장님 온다. 수진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지혜가 흰 가운을 입고 정원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얼른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민수 씨. 환자분도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덕분에 이렇게 좋아졌어요. 수진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지혜는 수진의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에 최종 검사 받으시면 퇴원 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정말 잘 회복하셨어요. 수진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님이 아니었으면 저 죽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환자분이 잘 이겨내신 거예요. 민수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원장님,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지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혜는 무슨, 제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때 정원 입구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동창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강지혜, 여기야. 지혜는 놀라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오늘 동창들 좀 초대했어요. 원장님께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동창들이 다가왔습니다. 지혜야, 오랜만이다. 청담 메디컬 센터 원장이라니 진짜 대단하다. 우리 반에서 제일 성공한 거 아니야? 지혜는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어요. 동창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지혜야, 근데 너 왜 청소부 복장하고 다녔대? 민수한테 들었는데. 지혜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끔 현장을 점검해요. 청소부, 경비원, 간호사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직접 보려고요. 와, 대단하다. 보통 원장들은 그런 거 안 하잖아. 환자들도 만나고 직원들 이야기도 들으려면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동창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친구들아, 나 고백할 게 있어. 뭔데? 나 사실 사장 아니었어. 택배 배송 일해. 동창들이 놀랐습니다. 진짜? 응. 지난 6개월 동안 택배 배달하면서 와이프 치료비 갚았어. 아직 9천만 원 남았지만. 민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게 내 진짜 모습이야. 앞으로는 거짓말 안 하고 살 거야. 동창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 민수야. 솔직한 게 최고지. 우리가 응원할게.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지혜도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동창 중 한 명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진 찍자. 좋아.
모두 벚꽃나무 아래 모였습니다. 지혜도 그 사이에 섰습니다. 민수 부부도 함께였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 찰칵. 사진 속에서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모인 동창들. 각자 다른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친구였습니다. 사진을 찍고 난 후 동창들은 하나 둘 병원을 떠났습니다. 지혜야, 다음에 또 보자. 응, 조심히 들어가. 민수 부부도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정원에는 지혜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벚꽃나무 아래 서서 떨어지는 꽃잎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이 지나고 나니 복수도 별거 아니었네. 지혜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복수가 아니라 용서였어.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민수를 용서한 것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30년간 품었던 분노를 내려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지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는 원장실에서 마지막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틀간 휴가였습니다. 10년 만에 제대로 된 휴가였습니다. 어디 갈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그냥 쉬는 것만으로도 설렜습니다. 톡톡.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김태영이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내일부터 휴가시죠? 응. 어디 가세요? 아직 못 정했어. 그냥 집에서 쉴까 봐. 김태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1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제대로 놀다 오세요. 고마워, 태영아. 그리고 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뭔데? 원장님도 이제 행복해지세요. 환자들만 돌보지 말고 본인도 좀 돌보시고요. 지혜는 김태영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알았어, 노력할게. 약속이에요. 응, 약속. 김태영이 나간 후 지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30년 전 가난했던 소녀는 이제 이 도시에서 가장 존경받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것도 많았습니다. 사랑도 가정도 친구도. 이제는 채울 시간이야. 지혜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원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로비에서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병원 입구를 나서니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지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지혜는 혼잣말을 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용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1년 후 청담 메디컬 센터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강지혜 원장의 명성은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수많은 환자들이 그녀를 찾았습니다. 박민수는 여전히 택배 배송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내 수지는 완전히 회복했고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200만 원씩 지혜에게 치료비를 꼬박꼬박 갚았습니다. 5년이 지나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환자들과 직원들 그리고 동창들이 그녀의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혜는 다시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병원을 돌아다녔습니다. 복도를 닫고 창문을 닫고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장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하구나.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걸레를 들었습니다. 청소부 복장의 그녀는 누구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코알라의 힘이 되어 여러분의 이야기를 만들어 드립니다.